이번에는 취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취혈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포인트가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표표지법. 체표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느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 환자의 몸에, 인체에 있는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가지고 혈 찾는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체표표지법. 두 번째는 골도법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촌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촌이야 라고 내경에서, 영추에서 정해놓은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골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천법.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 손가락 아니면 뭐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정확한 혈이, 위치, 포인트를 찾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거를 지천법 이렇게 말을 하죠. 첫 번째 체표표지법을 보면 이 체표에 있는, 우리가 체표에서 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표지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체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누냐면은 정형적 표지, 움직이지 않는 표지가 있고요. 활동적 표지, 우리가 자세를 바꾸면 이 표지가 왔다 갔다 하거나 모양이나 위치를 바꾸는 그런 활동적 표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표지가 있고, 자세를 바꾸거나 위치를 이동하거나 뭐 동작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던 게 절로 가고 길었던 게 짧아지고 뭐 이러한 표지가 있습니다. 활동적 표지요. 정형적 표지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발제, 전발제, 후발제,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의 경계선. 요 발제는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동작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자세를 바꾼다 해가지고 여기 있던 게 절로 가고 막 길었던 게 짧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발제까지 요 길이를 이 사람이 잠자든 아니면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이 거리는 변치 않아요. 그렇죠? 발제 뭐죠? 정형적 표지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손톱. 손톱의 가장자리, 손톱의 끝. 손톱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손톱, 이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서부터 만약에 손목 쪽으로 얼마큼 이동한다. 그러면 이 손톱의 가장자리가 우리가 뭐 동작을 하거나 자세를 바꾼다고 이게 움직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손톱의 가장자리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인다 그러면 저기 방송국에 전화하세요. 기인열전 거기 나가보세요. 출연료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오관. 그렇죠? 오관. 뭐 콧구멍의 한가운데 아니면 입술의 뭐 가장자리, 경계선, 아니면 귀 앞에 있는 귀 구슬, 귀 구슬의 끝, 여기서부터 앞으로 몇 촌, 뭐 몇 미리, 이거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귀 구슬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까? 귀인열전 나가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앞에서 경맥 유지하다가 이런 거 봤었죠. 돌기, 뼈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피부 바깥쪽으로, 피부 쪽으로, 이 피부 속에 있는,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지방 밑에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어? 뼈가 있어요. 근데 뼈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 피부 바깥쪽까지, 이게 피부까지 튀어나와 가지고 피부 위에서 만져보니까 뼈가 볼록 튀어나왔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돌기. 이런 것들도 뭡니까? 얘가 여기 있던 게 절로 가고 막 왔다 갔다 크기가 달라지고 이런 거 없죠? 정형적 표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지예요. 또 뭐가 있냐면 유두. 우리가 흉부 전면에 있는, 흉부에서 전면부에, 횡격막 위쪽에 흉부고 횡격막 밑에는 복부죠. 흉부의 전면부 취혈을 할 때 이 취혈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준점이 이게 유두인데요. 유중혈이죠. 이게 유두가 뭐 자세를 바꾸거나 동작을 할 때마다
예? 커지고 작아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막 이동 그런 거 가능합니까? 진짜 이 긴 열차 한번 나가볼 일이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정형적 표지고요. 그 다음에 활동적 표지. 대표적인 활동적 표지. 우리가 자세를 바꾸거나 동작을 할 때마다 이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진해졌다가 엷어졌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대표적인 활동적 표지가 뭐죠? 관절에 생기는 주름이죠. 그죠? 주름.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들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접히기 때문에 접혔다 폈다 접혔다 폈다를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접히는 관절들은 뭐가 생긴다?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접히는 안쪽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름이 진하면 진할수록 뭘 말해요? 그 관절은 그만큼 많이 수시로 접힌다. 그런데 조금 접었을 때 많이 접었을 때 완전히 접었을 때에 따라서 얼만큼 접었는가에 따라서 주름의 끝이 여기서 끝날 수 있고 저기서 끝날 수 있고 이 주름의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그래요. 많이 접으면 주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끝까지 나가죠. 조금 접다 말았어. 그럼 어떻게? 주름이 진하게 안 생겨요. 그러면 주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완전히 접었을 때에 비해서 짧아져요. 그죠? 물론 수시로 접혀가지고 주름 자국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조금만 접어도 뭐 자국이 별로 변화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접으면 확실히 더 주름이 진해지고요. 주름의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활동적 표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근육의 함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우리 조경명 위경에 있는 양구혈 치열할 때 이 양구가 대표적인데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지 말고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바깥쪽 이 슬격을 외측 상단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 가지고 대퇴직근 바깥쪽에 양구혈이 있는데 얘는 요 자세 어떤 자세? 무릎을 펴놓고 하지를 거상시켰을 때 요럴 때는 볼록 들어가는데 이 자세를 하지 않으면 볼록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육과 근육 사이 이 대퇴직근이랑 외측 강근 사이에 있는 함몰차가 어떤 동작을 하면 생기고 어떤 동작을 하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 활동적 표지라는 거죠. 네,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표지들이 활동적 표지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체표 표지법이고요. 두 번째로 골도법을 볼게요. 자, 이미 정해져 있는 골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경락학 교과서에 보면 뭐 어느 책이나 이 치열법 중에 골도법을 빠뜨리는 책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촌이야 이렇게 딱 영추해서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은 전발제부터 후발제까지는 12촌이에요. 그죠? 12촌. 또 여기 미간에서부터 눈썹 사이부터 전발제까지는 3촌이에요. 자, 환자가 왔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쭈르륵 얘기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침을 놓으려고 생각했는데 전발제에 있는 어느 혈에서 뭐 상선 같으면은 이 동맥 라인에서 전발제 위로 1촌이란 말이에요. 미간에서부터 4촌이거든요. 그러면 자, 상성에다가 이 사람은 코가 막혔는데 상성 좀 넣어야 되겠네 했는데 전발제가 없네. 이 사람 보니까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머리카락 없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전발제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1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다행히 이 사람 보니까 뭐가 있어요? 후발제가 있어요.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발제가 뚜렷해.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12촌을 가면 되겠죠. 아니면 미간에서부터 4촌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흉부에서는 대표적인 골도가 양쪽 유두 사이 이게 8촌입니다. 8촌. 인맥 가운데 정중선에서부터 유두까지가 4촌이고요. 양쪽 유두 사이는 8촌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여기 흉골이 끝남과 동시에 흉골체, 이 스터널 바디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배꼽까지가 요게 8촌입니다. 왜 이거 스터널 바디 밑에 이거 검상돌기 있죠?
식스포이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취급을 안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끝에서부터 따지지 않고 이 흉골체, 스터널 바디부터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 스터널 바디 끝에 요 프로세스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쏙 들어가 있어요. 안 만져져요. 물론 손가락 훅 집어넣으면 만져져요. 근데 아파요. 그래서 누구는 나와 있고 나와 있으면 만져지겠죠. 근데 안 만져지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안 만져지는 걸 굳이 손가락 쑤셔가지고 환자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걸 꼭 만져야 되느냐? 안 합니다. 어떻게? 요 바디, 바디하고 프로세스 경계선, 흉골체의 아래쪽 끝에서부터 배꼽까지를 8촌으로 우리가 골도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 배꼽부터 치골결합까지, 치골결합, 그 성기 위에 있는 푸빅 심피시스까지가 5촌이죠. 그 다음에 상지에서 보면 요 겨드랑이 주름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는 이게 노죠. 노의 길이는 9촌이고요. 팔꿈치에서부터 어디까지? 손목까지. 여기는 12촌으로 간주합니다. 12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9촌, 여기는 12촌. 3대 4대 5. 피타고라스. 그죠? 그 다음에 하지에서 골도법을 보면은 이 대퇴부에서 대퇴부 안쪽의 경우에 이 슬개골 내측 상단, 슬개골 안쪽 위쪽 끝에서 어디까지? 이 서해부, 이 삿고랑이죠. 여기까지가 족음경 치열할 때 요 길이가 18촌이고요. 족양경을 치열을 할 때는 슬개골의 바깥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양경이니까 바깥쪽이죠. 바깥쪽 끝에서부터 큰 돌기, 그레이터 트로첸더 여기까지를 19촌으로 취급합니다. 안쪽에 음경 치열할 때 안쪽에 비해서 1촌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종아리에서는 골도가 어떻게 되냐면 슬관절부터 족관절까지, 발목관절까지, 무릎 관절에서 발목 관절까지를 16촌으로 봅니다. 16촌. 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것이 대표적인 골도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골도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 경혈 지점을 찾는데 활용하는 방법, 이거를 골도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촌법은 뭐냐면 손가락 지차,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촌수를 따지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지촌법. 그런데 이 지촌법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무지촌법,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하는 중지촌법, 나머지 엄지를 빼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하는 횡지촌법, 가로 횡자 써가지고 횡지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지촌은 불편해서 잘 안 씁니다. 무지촌이랑 이 횡지촌을 제일 많이 쓰죠. 무지촌은 뭐냐면 엄지손가락에서 여기 주름이 있는 부분에 요 가로폭이 이게 얼마나? 이게 1촌입니다. 1촌. 자, 그 다음에 횡지촌은 뭐냐면, 횡지촌은 엄지를 뺀 나머지 2, 3, 4, 5 4개의 손가락을 딱 붙였을 때 여기 손바닥 쪽에 가까운 요 주름, 요 주름 높이에서 요 가로폭이 이게 얼마다? 3촌이다. 이게 횡지촌법입니다.